반갑습니다. 해인도 비결매니의 해인입니다. 오늘은 앞전에 명태균하고 김건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결된 대통령 윤석열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다음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풀기 전에 오늘 이거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예, 사람 분류법에는 어떤 걸 기준에 하는 것 따라서 여러 분류법이 있지만, 여기 한 80년대에 군대에서 많이 이렇게 분류했다는 분류법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대통령은 어디에 속하는지, 또 김건희 씨는 어디에 속하는지, 또 명태균 씨는 어디에 속하는지, 또 넘어서 나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쉬었다가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분류로 한다는데요. 자, 똑부, 똑개, 멍부, 멍게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한답니다. 똑부는 어떤 사람이고 똑개는 어떤 사람이고 멍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또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사주를 풀어보는 주인공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김건희 씨는, 또 명태균 씨는. 자, 이번에 지금 3강을 이어서 유명인 사주풀이는 이제 이 세 사람으로 일단은 쉬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풀어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세워보았습니다. 자, 나무위키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사주를 세우고 시주를 나름대로 세워보니까 이런 사주가 나왔어요. 시주는 안 나와 있었는데 저는 을류를 세웠습니다. 을류를 세운 근거는 뭐 온갖 시주를 세우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 도비결 방법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위나 행태를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합을 하잖아요. 을경이 이렇게 육합을 하고요. 어, 을경은 우리가 육합을 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금이, 일간인 경금이 이 을을 등 뒤에 세워뒀잖아요. 숨기는 거잖아요. 밖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등 뒤에 숨기고 또 을이 달고 있는 유금에다가 딱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요새는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빨대 꽂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월지가 공적 인맥궁이긴 하지만 배우자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궁인 월지 장간에 있는 이 을개무의 이 을목이 이렇게 위로 딱 튀어 올라야 지금과 같이 김건희가 설 수 있어서 될 수 있다고 제가 좀 과하게도 표현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장간으로 되어 있는 이제 명암합은 사실 생각만 하는 거지 실제로 행하여 드러날 수는 없어요.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운에 따라서 늘 드러나지는 않아요. 드러나려면 천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지도 진유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진유합이 됐다 보니까 천합지합이에요. 아시다시피 지지 육합은 좋은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어떤 기득권층이나 둘이서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손잡고 우리는 하나 해가지고 조금 투합, 이게 투쟁한다는 투합이 아니고 이제 둘이가 투쟁한다는 이야기 모아가지고 대상을 향해서 투쟁하는 그런 투합이에요. 육합은. 그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그 마누라 두 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아니 잠자고 있는 옆에 엎드려서 아침까지 자기 핸드폰에 어글 받고서 뭐 3,000개인가 뭔가 왔다는 그 문자에 일일이 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건희 씨의 행태를 볼 때 그걸 보면서 누가 충성스러운 개가 앞으로 될지 긍긍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마누라의 모습까지도 뭐 박절치 못하고 순진해서 그렇다고 하니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제 김건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 딱 그대로 을류 시주를 세움으로써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여기 월지가 제일 강력한 글자잖아요. 이 월지 자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아, 참,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보세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 진짜 남녀가 손을 이렇게 잡고 이 허공을 걸어가는 이 길이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인데 일개 촌부들이라면야 그 안이 아름다울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개 촌부가 아니잖아요. 공인이고 한나라의 대표인 대통령 부부입니다. 촌부들의 모습이었으면 그 많은 촌부들이 다 대통령을 할 수 있게요. 그래서 어째서 이제 그들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사주를 펴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저는 이렇게 무관사주였습니다. 예. 뭐 무관이라고 해서 공직에 있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 운에서 들어오면 다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됐고 검찰총장이 되어서 하는 행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 사람의 사주라서 무관사주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사주의 특징은 틀을 격파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사사로운 은사를 더할 수 있죠. 아, 거의 뭐, 어, 아주 잘 좋아하는 부하 직원한테 하듯이 우리 사회 보는 그 대변인이었죠. 그 여성분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만할까? 뭐 이럴 때, 아, 오히려 사회 하는 분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고, 아, 네. 막 이랬던 진짜 오글거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여쁘고 순진한 김건희와 밥 메고 가서 키우며 사는 일개천부였으면 참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윤석열은 누구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일단 대통령이 되었다는 건 하늘이 허락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어째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허락을 했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하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람 만들라고 일단 그런 과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김건희의 사주득이에요. 자, 굳이 자기 사주 속에서 관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원국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 원국에 나타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어요. 잠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잠시 써먹고는 사라지죠. 그런데 굳이 이 사주 속에서 관을 찾으려면 천간에 이제 오운법, 지지는 육기로 쓰는데 오운육기법을 사용하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오운육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온육기는 천간에는 합을 땡겨오고 지지는 충을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 이제 천간은 이제 오운으로 쓰는데 이 경금이 불러오는 합글자는 을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금이 을이 두 개이니까 을이 두 개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을이 두 개가 되니까 이제 병화가 되는 겁니다. 아, 을이 병화가 된다는 거는 을이 가면은 병화가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다른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갑갑이 진행을 하면 을이 되고 을이 진행이면 병이 되고 병이 진행이 되면 정이 되죠. 빛과 빛이 계속 진행이 되면 열 에너지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자, 이 시간에 을을 활용하여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저 정관생에서 자, 수생목 하면 목은 수로서 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병이 이제 시간에 을을 활용하여 준비를 합니다. 자, 병은 뭡니까? 권력이고 명예고 막 그리고 높아지려는 욕망이잖아요. 나는 권력으로 높아지려 하니 을은 경험과 경력입니다. 너의 경험과 경력으로 나를 준비시켜 달라고 을에게 이러죠. 그래서 을은 예 하고 착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을경도 쿵짝이고요. 을병도 쿵짝입니다. 이 을경의 합은 우리가 천간합 배웠죠. 을경의 합은 목적합이죠. 목적합. 예, 목적합이고 우리 을경의 합은 역할로서의 합이죠. 물론 합은 또 있습니다. 육합도 있고 뭐 또 음양의 짝도 있고 짝이 여러 가지 있는 대표적으로 목적짝과 그다음에 역할짝이 있는데 이 을경은 목적짝, 을병은 역할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 기본에서 살짝 나온 거잖아요. 뭐 오운육기하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너무 살짝 벗어나는 거라서 이 정도로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 앞전에 배우셨죠? 이게 우리 도비결에서는 이렇게 이분 이지를 씁니다. 이제 동지와 춘분을 딱 가르는 여기는 동지 자월, 예, 여기 춘분 묘월, 여기 하지 5월, 여기 주분 6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자수는 겨울 환경에 예, 접해 있을 수도 있고 봄 환경에 접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12월 18일이면 동지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수에 속해 있는 겨울 자수에 있습니다. 이 겨울에 가장 대표 글자는요, 신금이에요. 주인 글자는 신금인데 이 신금은 상품이고 완성품이잖아요. 상품이고 완성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글자는 임수예요. 지지에는 해수죠. 이 임수인데, 예, 이 임수해수인데, 이게 자수라는 건 이 큰 넓은 어떤 무대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려고, 응집하려고 하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자수는 응집해서 시장을 떠나서 어디로, 여기 가정환경, 여기 지식체계 과정환경 1위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수는 시장에서 이제 파장을 해가지고 완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 시장에 국제 동상 환경에서 힘을 쓰는 글자는 임수이고요. 자수월지는 국제적으로 놀기에 역부족이고 여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수 지장간에 있는 글자는 사실 생각과 인식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천간에 드러나야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수가 완전히 깔려 있을 때는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겨울 환경의 터전 임수는 투간되지 않아서 생각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자자 병존한다는 것은 개개 병존한다는 것 같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수의 특징이 이제 병존해서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가 두 개 병존한다는 것은 약보다 병일 가능성이 커요. 자수가 두 개라는 것은 자기 편이라 여기면 한정없이 퍼주고요. 내 입에 혀처럼 대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돌아섰네 싶으면 자기가 먼저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개개의 개수 두 개의 병존은 힘이 더 크지만 병존 아니어도 그런 현상은 일어나요. 예, 떨어져 있어도 현상은 일어납니다. 힘은 좀 약하지만. 그래서 이제 두 개라는 것은 이게 내 편이라 얘기할 때는 굉장히 한정없이 퍼줍니다. 그제 기자회견 때 사회자한테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 두 개의 예, 병이에요. 그래서 입에 혀처럼 대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 싶으면 가차없이 돌아서 버립니다. 아예 적으로 간주해 버려요. 자, 한마디로 개수, 자수는 매니아 아니면 적이라는 인간관계의 툴을 형성합니다. 그 행태의 기저에 깔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자, 불안하고 두려운 병존자수는 배우자 겸 공적 인맥공. 이 일지가
공적 인맥궁이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지 진토에 여기 을, 개, 무, 개수로 안겨 있습니다. 일지니까 당연히 집안이고 아내의 치마폭으로 해석할 수 있죠. 숨어 있으면 김건희의 요 신금 일지, 김건희의 일지는 또 신금이잖아요. 여기 일지 배우자궁이고 공적 인맥궁이잖아요. 이 신금이 일지가 신자진 생지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사회궁과 국가궁에서 자수, 예, 이게 왕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궁인 다시 자기의 아내궁에서 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사주궁합은 정말 하늘이 내릴 정도로 궁합이 착착이에요. 그래서 궁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자자지는 사이즈가 커 보이는 일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사이즈의 자리에 있느냐? 천간에 드러나 있잖아요. 무경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경무경은 굉장히 크고 강한 느낌이지만 알다시피 천간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고 마인드고 내가 개발해야 할 잠재 능력이에요. 이게 잠재적으로 능력은 있다는 거죠. 있는데 지지에서 이렇게 작고 어, 좀 여성스럽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간극이 있는 거예요. 현실과 또 그 보여지는 것에서. 그래서 현실은 이게 자수는 철학적이고 감성적이고 매니아적이고 인간의 본질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드러난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그런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드러나 보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자수월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의 그러한 언사가 이렇게 거부감 있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리가 자리이고 용도가 용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눈이 다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어떤 위치가 정해지고 인식이 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자, 이 동지 전 자수의 그 주인 글자는 신금, 예, 보석 신금입니다. 자, 신금을 돕는 그 희신들은 무토, 간목, 정화, 임수예요. 이 중에서 드러난 게 뭐 있나요? 무토는 그대로 드러났지만, 예, 무토는 그대로 드러났지만 나머지 글자들은 이도되었어요. 을은 갑의 이도 글자고요. 경금 두 개는 신의 이도 글자죠. 네. 자, 그리고 투관된 글자가 바로 투관된 글자는 무토예요. 이 무토는 이 희사축월의 천간의 무토는 음덕입니다. 자, 여기다 올라오네요. 신과 갑은 이도되어서 경과 을로 투출되었고요. 이도된 글자는 삶의 방향성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길이 아닌 제멋대로의 길을 걷죠. 촌보로 살아가도 좋을 팔자가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된 이유가 아마도 이도된 이 글자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의 삶은 잭팟 아니면 쫄망입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천간글자 중에서 참 좋게 투관된 글자가 무토입니다. 자, 무토편의는 동지 전 자월 경금에게는 조상이 주신 무대입니다. 이거 음덕입니다. 해자축월에 무토가 있으신 분은 음덕을 받고 태어난 분들입니다. 조상님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 무대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은 일지 진토로 튼튼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예, 다른 말로 하면 배우자 궁이 쏘아 올린 공입니다. 김건희가 쏘아 올린 공이죠. 이 무관팔자를 검찰총장과 대통령까지 올린 글자가 바로 편인 진토인 거죠. 무토와 함께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다 그냥 힘을 합했네요. 그리고 경금이 사실 두 개라는 건 빵도 유분수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경금은 머리 쓰는 글자가 아니고요. 몸 쓰는 글자입니다. 두 개니까 뭐 몸빵으로 뭐든지 버텨낼 수 있겠죠. 이 겨울에 경금은 어마어마한 그 우박입니다. 우박. 가을의 경금은 막 찬 바람인데 정말
우박이 내려 가지고 나라가 그냥 우두두두두두 구멍이 다 나는 그런 느낌이 이 글자를 보면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지자수가 임수개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운에서 올라올 때 90 패스도 했을 거고 또 국제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되었겠죠. 자자병존, 자자병존의 양면성이 이 극대화된 그런 명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사사병존이 천간으로 하면 개개병존이 되는데 이 특징을 보면요. 굳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존 아니어도 돼요. 좀 한 칸 떨어져 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자, 개수가 두 개라는 것은요. 내 편이라 여기면 내 입의 혀처럼, 예, 내 몸의 살처럼 여기지만 내 편이 아니라고 딱 여기면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은 뭐라고요? 두려움. 예. 그다음 내 생각에 빠지면 주변에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글자들이 이제 이 개수, 수의 글자가 좀 많은데 그래도 임수와 해수는 조금 다르는데 개수와 자수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고집불통입니다. 여린 것 같은데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좋은 점은 기억력이 아주 특별하죠. 한 번 들어왔다 하면은 딱 박힙니다. 그래서 이제 수생목은요. 이제 이게 수가 기억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을 생하면은 이게 수생목의 가장 좋은 그거는 개갑이거든요. 예. 개갑인데 개수는 지금 얘기했듯이 기억력이잖아요. 갑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기억에 나이테를 그려가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개갑으로 되어 있는 사주는 기억력 짱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을 싹 다 얘기를 다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했고 그때 분위기는 어땠다. 옆에 배경은 어땠다. 자연 배경은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갑의 그 기억력인데 여기는 이제 개을이 되잖아. 올로뭐 개을은 기억이 조금만 돼도 한 개만 해도 기억이 엄청 됐다고 활용하고 크게 부풀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기도 해요. 자, 그거까지는 천천히 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자수와 개수는 순수무구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수의 특징이 글자 그 자체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가진 개수 일간들 특히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아요. 순발력도 좋고. 그래서 강의한다고 칠판 앞에 세워놓으면 처음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도 할 말 다 뭐 줄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일간들이 개수일간이죠. 개수일간들은 재주가 참 많습니다. 자, 제가 추적한 시주 을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을료라고 판단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들었죠. 그 민태균 씨가 이 두 사람을 엮어서 한 말로 장님무사의 어깨에 단 추술사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제 이거 참 보면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떠올라서 잠시 그러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경향을 가진 두 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님은 도무지 깜깜이거든요. 그리고 주술사는 나서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나서면은 꺾이는 주술사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주술사 정제를 김건희라고 보면 밑에 급제, 경금의 급제, 경금의 경쟁자들이 밑에서 지금 잘 벼린 칼날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싹둑 잘라고. 그래서 나서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같이 하나 되어서 해야 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 명태균 씨가 알았다는 건 그 사람이 사주를 굉장히 해석을 잘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사주쟁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사주쟁이가 얼마나 좋은 건데 사주쟁이가 아니라고 하는지 그거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사주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자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역술인이 아니라고 하니 역술인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봐요. 참. 예. 김건희가 정제 어리니까 어른 경진 뒤에 찰싹 붙어 숨어 있어야 되고 고개 들고 나섰다가는 유금면서가 싹 잘라버리는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경금 일간에게 시주 유금은 급제잖아요. 음, 베린 칼날이. 이런 걸 알면서 이런 그 간용고가 될 말을
명확하게 했다는 걸 보면 앞으로 이 장님무사의 어깨에 단 주술사라는 이거는 길이 앞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바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김건희도 어렴풋이 감지한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김건희 사주 해석을 하면서 어레월에는 좋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좋은 자의 말을 김건희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기에 계획했던 영국 프랑스 순방에 동행을 하지 않았겠죠. 자, 위기의식을 좀 느끼긴 느낀 모양이에요. 지금 저 혼자서 순방길에 오른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불안함이 막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레월에 김건희는 좀 더 많이 숙고해야 됩니다.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잖아요. 부디 이 숙고 기간을 잘 활용하여서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불교인이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불교인이지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일 큰 죄로 여기는 것은 무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몰라서 그랬다 하면 조금 면책이 되는 그런 우리 기존의 인식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지를 제일 큰 죄로 여깁니다. 왜? 무지하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발 귀 기울여서 알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뭘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요. 그래서 뼈를 깎는 자숙과 반성을 통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음. 아까 우리 사람 분류법 했죠. 자, 똑부는 뭐라고요? 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부는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멍청하고 게다가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이죠. 자, 이러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자, 이거는 80년대 군대에서 많이 유행하던 분류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똑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똑부는 참모입니다. 참모. 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대장이 아니고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네. 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병사인 거죠. 그 다음, 멍청한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은 고문관으로 낙찰되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윤석열은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표. 아마 제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여기로 분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김건희는요. 여기를 분류할 것 같아요.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멍청하면서. 그런데 이 보세요. 왜 이 하이 레벨의 이 분류가 여기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하위 레벨에 속해 있는 두 사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입니다. 아. 제발 다음 대통령은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게으르다는 거는 진정한 게으른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다 하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는 대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쭉 보면서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을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을병의 능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 이 똑개로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참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2년 반 후에는 이제 똑부의 참모가 잘, 참모를 잘 쓸 수 있는 똑개 대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런 사람 분류법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나요? 네, 지금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